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어떤 날이냐? 바로 삼성전자가 6만원을 회복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는지, 그리고 향후 움직임이 어떨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종목들, 어떤 산업들을 매매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모두 장 초반에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하락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것은 바로 코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7% 상승한 2330포인트에 마감을 하였고, 외국인이 주로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2포인트로 0.48% 하락하였고, 개인이 주로 매수를 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약 3배가량 더 많았던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종목이 약 2배, 상승 종목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하락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왜 올랐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상승 흐름,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2500선에서 조금 등락을 반복하다가 2600선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바로 TSMC,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대표 종목 기업인데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만에서 이제 가장 1위 업체이자 전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3.4%, 그리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가 기대 이상 실적을 거두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7월 28일, SK 하이닉스는 7월 27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아니면 그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이어간 다음 날은 소폭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상승은 사실상 외국인이 주로 주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조금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기관 투자자들보다 외국인의 매수세의 힘이 크다,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한번 막 매수를 할 때 10만 주씩 매수를 해버리니까 그 주가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의 오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오늘의 상승이 조금 유의미하게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의 추세 전환을 좀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매물이 이제 많이 쌓여있는 67,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어떤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 12만원에서 13만원 부근, 이 구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조금 차분히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신다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더라도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추세의 전환과 함께 이 정도 목표가는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70조 원에 해당하는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14조 원입니다. 그래서 퍼가 거의 한 6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둔화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하향세로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조금 목표가를 이제 이전 고점까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좀 크게 눌렸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시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거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살펴봤고 반도체 지수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약 11%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 개파락 출발하였다가 소폭 반등해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 하락을 극복하고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반등세가 조금 유의미한 이유는 뭐냐면, 자, 환율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시장지표 한번 볼게요. 환율이 지금 132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진짜 역사적인 거의 환율 가격 수준이거든요. 거의 몇 년 만에 이렇게 1300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은 수급에 부담을 주는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약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종목들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플랫폼 업종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금융주들 KB금융주도 같이 약세를 보였고, 카카오뱅크도 금융주와 플랫폼에 해당되는데 요 종목도 이제 하락세를 보고, 카카오 그룹주들은 제가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전히 지금 싸다라는 생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HMM 조선 관련 업종이 왜 약세를 보이고 있냐 이 점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 수주를 달성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유가 상승, 그리고 어떤 코로나 재확산,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그리고 또 노조 파업 등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수주를 하더라도 이게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남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익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죠. 지금까지는 수주를 많이 했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이 재봉쇄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이런 경기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어떤 조선업종도 또 경기 민감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선번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어제 밑꼬리가 달렸음에도 그 밑꼬리를 채우고 내려오는 모습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싸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 둔화가 된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긴 하였는데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하였죠. 지금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자 어떻게 됐죠? 수급적으로 계속 팔고 있죠. 한마디로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업종에 대해서 지금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M 같이 살펴보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8.67%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전일날 7,5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오늘 개파락으로 왜 출발을 하였을까요?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보통 일봉상 상승으로 마감하면 다음날 시초가에서도 이 상승 마감 가격대 부근에서 출발하는데 갭으로 출발을 해버리는 점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실적 추정치 하향에 8% 급락.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 현재가보다 목표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이 SK그룹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올해와 내년.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30% 가까이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7만원에서 20만원. 아직도 한창 낮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가 높더라도 이것은 주가가 꺾이게 된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같이 함께 올라왔던 모습인데 다시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업종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다시금 내려가고 카카오페이는 제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죠. 카카오페이 최근에 여기 바닥권에서 지금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다시금 내려왔고 하이브 싸다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섬유의복업종 제가 말씀드렸죠. 섬유의복업종은 조금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FNF 바로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다 파란불이 여기까지 더 많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무상증자 실시를 해가지고 그 무상증자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실적 상승에 대해서 어떤 예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갭상승을 출발했다가 전일 물려있던 종목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다 토해내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이 물량을 다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LNF도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LNF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영상 컨텐츠 업종 좀 우영우 효과를 받아서 같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오늘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내려온 모습이고요. 넥슨 게임즈는 오늘 막판에 좀 오후에 들어올려 줬네요. 최근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바이오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조금 강하게 들어올려 준 모습이네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조금 이전 패턴과는 다르게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장 막판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그 종목이 어디 업종에 속하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디에서 많이 터졌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HP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1분 만에 상한가 찍었다가 바로 하방 VR 걸리면서 13% 하락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늘 장 초반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도박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8,50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물리셨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웹젠이 요새 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회복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거의 5만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내려오는 모습이고,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NC소프트가 이제 게임주 대장인데 30만원 중반대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거의 지금 121선 부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면 자체는 사실상 부담이 그렇게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가장 바닥 부근인 지금 13만원 초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섹터에 관심을 갖지, 저는 이렇게 대형주 매매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 무슨 코로나 좋은 종목들 있죠. 화장품 관련 클리오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이 조금 수그러들면 이런 화장품 관련 섹터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죠. 세종메디칼 오늘 상한가 기록하였는데요. 어떤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코로나 어떤 자회사의 제넨셀이 이제 보진치료제 임상 환자 이 뉴스도 있고, 자, 제넨셀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제넨셀 코로나 같이 살펴보죠.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세종메디칼이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 신규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를 하고 있죠. 2배씩. 그래서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확인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세종메디칼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ES16001을 개발하고 있는 제넨셀 지분 13.5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넨셀 관련주로 같이 이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세종메디칼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오늘 그다지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재료를 달고 강하게 상승을 해준 세종메디칼 굉장히 별 5개짜리 종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최근 요번 주는 코로나 관련 섹터만 많이 움직였죠.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그동안 눌려있던 조정받았던 종목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삼성전자 이제 지금 추세 전환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갖고 다음 주 시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